네, 오늘은 상담과 코칭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상담과 코칭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코칭을 상담과 코칭이 상담 이론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코칭 그거 별거 있어, 그냥 가르쳐주고 조언하고 이렇게 내가 제 연애 코치 했잖아. 그러면 연애하는 거를 좀 알려줬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코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칭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고객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관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 방향을 잡고 답을 찾아, 그리고 스스로 행동을 해. 만약에 이런 식의 비타민이나 이런 식의 약이 있다면 많이 팔려 나가겠죠. 그 약만 먹으면 스스로 내가 학생이 이렇게 잘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비타민처럼 이 약을 먹으면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답을 찾고 이렇게 움직여 간다면 아마도 많은 그 부모님들, 학부모님들도 찾으실 것이고,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많이 성취를 해 나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실 텐데, 코칭이 이러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힘과 관련이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국제코치연맹이라는 곳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로 코칭을 특징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thought provok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생각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들, 파트너십을 맺어서 고객이 원하는 목표점을 향해 움직여갈 때 생각을 좀 더 잘 생각을 일으켜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 특징적인 단어는 inspire them to maximize their potential,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영감을 고취시켜서 그들이 가능성을 maximize,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지만 이 국제코치연맹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 일깨우는 거 하고, 영감을 자꾸 고취시켜서 고객 스스로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십,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의 그 차이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네모 박스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적 이슈들은 우리 마음의 뿌리 깊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우리가 심리적 상처라고,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박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등등, 우리 내면의 과거의 어떤 상처가 뿌리가 돼서 현재에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이슈들, 이걸 상담 이슈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내면 마음 안쪽에 있는 거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코칭적인 대화의 이슈들은 과거의 상처하고 관련이 없어요. 과거의 상처와 관련 없이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가, 도달 목표를 명료하게 잡는 것, 이게 코칭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아니라 마음 밖에 내가 성장시키고 싶은 이슈를 별로 이렇게 그리게 되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상담은 이쪽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우울 검사, BDI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우울 지수가 몇 점이야 라고 현재의 상태의 심각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상담은 크게 힘들어하는 어떤 내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온전성을 회복하는 요 0 지점까지 회복하는 거.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대부분 온전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개인의 강점이나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는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우리가 상담에서 기대하는 것은 현재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잘 적응하고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코칭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죠. 6개월이면 6개월, 또는 3개월이면 3개월, 3개월 후에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 이 도달 목표를 잡는 건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와 코칭을 한다고 하면, 저랑 코칭을 한 3개월 정도 진행한다면 현재 우리 고객님의 삶에서 어떤 이슈들, 어떤 영역이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고객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지금 시점에서 내가 영어 공부를 더 향상시켜야 되나? 아니면 이직을 해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좀 논문을 만들고 논문을 읽고 논문을 분석하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되나?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나? 등등. 운동을 해야 되나? 뭐 등등. 내가 어디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서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도달 그림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은 보통 온전성을 회복시키는 마이너스에서 0까지 오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코칭은 0에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 상담과 코칭이 융합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저도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 청소년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융합되어서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너무 상처가 있고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학교도 못 가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죠. 학생이 있죠. 그럼 그 학생에게 심리적인 상담 이론으로 접근을 해서 현재 우울한 거, 자신감 없는 거, 자존감 낮은 거,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하는 힘듦을 털어내고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서 상담을 끝내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조금 적응해서 다니기 시작하면 바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학교를 조금 더 잘 다녔으면 좋겠고, 공부도 자기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도 이왕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 상처에서 회복이 된 후에 그 내담자는 학생이나 또는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보다 나의 삶이 더 향상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죠. 이렇게. 그래서 상담과 코칭이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코칭도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고객의 상태가 다릅니다.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좀 약간 우울하고 힘든 느낌으로 상담에 많이 오시고요. 코칭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성취할,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좀 더 강하게 성취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활력이 있겠죠. 주제에 있어서 상담적인 이슈는 나의 현재 부정적인 정서, 현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다루고요. 코칭에서는 내가 현재의 나보다 좀 더 나은 나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성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신체의 활력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교우관계나 긍정관계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목표를 이루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 관리, 그다음에 삶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거, 우리가 좀 더 내 삶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주제로서 성장 이슈를 잡다 보면 미래에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주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차이점이겠네요. 상담은 고객이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루는 건데요. 코칭은 고객이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고 싶은 영역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확실히 다르겠죠. 상담 영역은 심리평가를 해서 지금 이 내담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라고 치료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사례 개념화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코칭에서는 이분이 어느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도달하겠다라는 지점에 어떻게 루트를 거쳐서 도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스로 내가 도달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코치가 사고 확장을 일으키는 과정에 강한 이 안에서 열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안에서 에너지가 일어나서 동기가 일어나서 거기에 도달하는지를 그때그때 내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상담에서처럼 치료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은 뭐 정신분석, 대상관계, 게슈탈트, 로저스, 인지치료, 현실치료 등등 다양한 이론적 베이스의 치료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요. 코칭은 상대가 도달하고 싶은 도달 목표점을 탁 깃발을 꽂듯이 잡아놓고 내면의 생각을 일깨우고 긍정적인 부분과의 접속을 일으켜서 그 도달 목표로 힘을 스스로 방향을 잡고 움직여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코칭의 작동 원리는 초점과 몰입과 통찰을 일으키면서 움직여가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정적 이슈를 다룰 때 상담에서는 그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서 상처의 본질적 이슈로 따라간다고 치면 코칭에서는 그 감정의 어떤 힘든 부분을 만나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으로 따라가진 않고요. 만나고 수용하고 다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쪽으로 움직임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내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어떤 밑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치면 코칭은 그 밑바닥을 다진 그 위에 내가 네모랗게 생긴 건물을 지을지 아니면 이렇게 세모로 생긴 건물을 지을지 건물의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도달 목표를 나의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실제 그래서 꿈을 이루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칭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요. 코치와 고객이 이 원이 이제 3개씩 그려져 있는 것은 고객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사고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코칭적 질문, 생각을 일깨우는 질문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식의 창조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발견, 깨달음, 통찰 이런 거에 이르게 만들죠. 그리고 이 통찰을 바탕으로 본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움직여갈지에 대해서 행동적 대안까지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고객 안에서 이런 식의 파동을 3번씩 매 세션마다 일으키다 보면 고객이 처음에는 나는 여기에 도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도달해야 되는 거는 이거구나 라고 도달 목표에 대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 목적에 대한 합의를 좀 쉬운 걸 잡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깨닫는 거죠.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고 지금 정말 우선순위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도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문 영역이 코칭 영역입니다. 이때 코치한테 필요한 영역은 상대의 생각을 어느 순간에든 자유롭게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생각을 일으켜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고객과의 대화 흐름이 마치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을 다른 관점으로 바꿀지 아니면 더 깊게 만들지 아니면 더 넓은 시각에서 현재를 보게 만들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정체성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원하는 사명 비전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존적으로 내 죽음과 관련된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고객과의 대화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걸 흐름을 다루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추는 거 그리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면서 그 순간 상대가 탁 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려면 자기 내면으로 충분히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 고객과의 대화 흐름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어있는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 안에서 파동을 일으켜내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객 혼자서는 도달 목표에 대해서 명료하게 생각도 잘 못하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일상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나 또 많은 유혹 자극들에 부딪혀서 쉽게 포기하거나 흐릿해질 수 있는 이런 상태일 텐데 코치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자꾸 생각을 일으켜내서 본인이 본래의 목적이 어딘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동기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 그걸 우리가 코칭이라고 합니다.
코칭에 대해서 좀 더 상담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건 서울상담시 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PMA 코칭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상담 코칭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PMA 코칭센터를 검색해 보시고 거기서 우리나라 한국코치협회에 인증이 되는 그런 자격이 되면서 동시에 국제코치연맹에 인증도 되는 국제 자격도 똑같이 인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PMA 코칭센터에서 코칭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코칭은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 그 코칭이 지금 현대 어떤 시대적 변화에 상대방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툴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누군가의 내가 성장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담과 코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이후에 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